믿고 약 먹자. 안녕하세요. 약사 S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놀랐지 뭐예요. 벌써 2021년이 다 간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도 안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바쁘네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22년을 맞아야 하는 것도 좀 아쉽고 한데요. 그래도 전 21년보단 더 나은 22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명 더 나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드려 왔지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을 안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약을 잘 복용하는 법, 부작용에 대처하는 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약을 잘 사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친절하고 스마트한 약사 제이님과 함께 살짝 짚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약사 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사 제이입니다. 우리가 약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걸 알고 있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일단 약을 잘 구매하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잘 안 지켜져가지고 의외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약은 어디서 누구에게 구매해야 할까요? 라고 여쭙는다면 당연히 약국에서 약사한테 구매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긴 할 거고 또 대부분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뭘 짚어야 되는 걸까요? 약국에선 약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약국에서도 자칫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조제도 좀 그래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의 판매나 조제를 할 수 없는데 그게 약사법에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몇몇 약국에서 잘 안 지키셔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약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약사가 약국 내에서 일할 때 반드시 가운을 입게 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약사가 아니면 가운을 못 입고. 그런데 몇 년 전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약사가 가운을 입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대신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게 되었는데요. 약사 누구누구라는 명찰이 있는 사람에게 약을 조제받거나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 가운이 아니라 명찰을 확인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약사 누구누구라고 쓰여 있는 명찰을 확인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파는 것도 뭐 안 되는 일이지만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도 사실 문제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약이 아닌데 약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것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약사법에서 약은 약사가 반드시 약국 내에서만 판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요거 어르신들이 잘 다니시는 체험방 이런 데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 봐요. 그 막 아파트 단지에도 와서도 팔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비싸게 구매하셨다가 자녀분들께 혼이 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거를 약으로 믿고 구매하셔서 원래 드시던 약 복용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와, 그거 진짜 위험한데요?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의심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말이죠, 약사님. 이렇게 약국 밖에서 약이라고 파는 게 진짜 약이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경로로 약들도 불법 유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위험한데 그 심각성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위험한지를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경우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진 줄도 모르고 이런 약품을 드셨을 경우에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정식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은 국가가 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의약품의 품질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품질이 잘 유지된다는 건 만약에 이렇게 천알이 제조된다면 그 천알에 같은 유효 성분이 같은 함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알을 먹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뭐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경우 그걸 보장할 수가 없어서 어떤 알에는 약효 성분이 아예 없거나 치료 효과를 볼 수도 없고 어떤 알에는 약효 성분이 10배가 들어가게 되어서
독성이나 부작용으로 큰일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절대로 약은 약사에게 약국에서 구매하셔야겠네요.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정상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도 또 문제죠.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 이런 것들도 문제라던데 왠가요?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인 마약류 의약품인 경우가 많거든요. 주의력 결핍 장애, 즉 ADHD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해서 판매되기도 하고요. 고도 비만 치료제에 쓰이는 마약류 의약품이 살 빠지는 약이라고 해서 판매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마약류 의약품은 뇌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중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따로 특별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으로 관리도 되고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마약류 의약품이 공부 잘하는 약, 살 빠지는 약으로 둔갑해서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된다는 게 정말 무섭네요. 실제로 이런 마약류 의약품 때문에 청소년들도 마약류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쉽게 공부 좀 잘해보려고 쉽게 살 좀 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게 구매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약을 구매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식약처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약효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몇몇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허가를 해줘서 24시간 편의점 중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만 판매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편의점에서 판다고 해서 약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전상비 의약품은 한밤중에 두통이 있다던가 소화가 좀 안 될 때, 응급실 가기에는 좀 그렇고 못 연 약국을 찾기는 어렵고 그런 경우에 급히 구매해서 복용할 수 있게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장도 하루에 복용할 분량만큼만 되어 있고 한 번에 포장단위 하나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도록 했어요. 약사의 중재가 없이 구매해서 복용할 수 있긴 하지만 안전상부 의약품도 엄연한 의약품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죠. 네, 안전상비 의약품이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는 있지만 이것도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을 포장만 달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부작용 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구매해서 최소한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예전 부작용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임산부가 열이 있거나 두통이 심할 때 드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그 성분인 타이레땡도 안전상비 의약품이 되긴 했지만 심각한 간독성의 위험도 있는 거라서 주의를 하셔야 하잖아요.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게 잘 구매하셔야 한다는 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아셨을 것 같고요. 약은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서 잘 드셔야 한다는 것도 지난 여러 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도대체 약은 어떻게 보관해야 잘 보관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일단 약은 직사광선이나 고온, 습기를 피해서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종종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냉장고에 넣으면 좀 이렇게 신선하게 잘 보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하지만 냉장고는 습기가 많아서 오히려 의약품이 변질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라고 설명을 들으신 약 이외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되세요. 냉동실은 더더욱 안 되시고요. 약을 구매하시거나 조제받으실 때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도 좀 잘 들으셔야겠어요. 꼭 냉장이나 차광 보관이 필요한 경우엔 약사님께서 말씀을 따로 해주실 테니
별 말씀이 없으셨던 약 같은 경우엔 그냥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병이나 약봉투를 버리거나 옮겨서 보관하는 것도 주의하셔야죠. 이것도 의외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약병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약이 어떤 약인지 뿐만 아니라 용법이라든가 보관 방법, 사용 기한, 주의사항 등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약병으로 옮기시면서 이런 것들까지 옮겨 적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제된 약봉투에도 사실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누구의 약인지, 어디에 먹는 약인지, 언제 조제받은 약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장은 기억할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대충의 기억으로 잘못 드시거나 하면 약화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선 원래의 약병이나 조제받은 약봉투에 그대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잘 보관도 했는데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약들이 있어요. 이럴 때도 그냥 대충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약을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시는 경우엔 사고나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되세요.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데요. 그곳에 버려주시면 각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안전하게 폐기하게 됩니다. 집에 굴러다니는데 무슨 약인지 잘 모르시겠거나 사용기한이 지나 못 쓰게 된 약은 약국에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약을 잘 구매하는 거, 잘 보관하는 거, 잘 폐기하는 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서 자칫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것들을 잘 알려주신 약사 제이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더욱 안전하게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의 마지막 ER 약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년 2022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에 대한 상식, 약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밌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는 당신을 위한 서약이었습니다.